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내일 모레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에요. 올해로 249번째 맞는 독립기념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한국의 광복절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의 광복절은 우리가 식민지에서 벗어난 날이지만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독립선언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날일 뿐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 역사를 조금 공부해 볼까요?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 신대륙에서 일확천금을 노리며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너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살 수는 있었지만 워낙 불모지였던 까닭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죠.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식민지화를 위해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이 신대륙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고 모자라는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흑인 노예들을 데려오면서 서서히 농업을 비롯한 산업이 일어났어요. 한편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온 청교도들이 있었는데요. 1620년 보스턴 근교의 플리머스에 정착한 이들이 그 주인공이었어요. 이들이 타고 온 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플라워호예요. 18세기가 되면서 신대륙으로 이주하는 이들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세금 추징과 같은 통치를 위해 미국 동부에 총독을 파견하던 영국은 1756년부터 7년간 프랑스와 인디언 연합군과 싸워 프랑스령이던 캐나다를 인수했어요. 북미 대륙의 주도권을 차지했지만 전쟁 비용으로 인해 영국의 경제가 어려워지자 영국 정부는 식민지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던 거죠. 1774년 9월 제1차 대륙회의를 위해 필라델피아에 모인 식민지의 대표들은 영국 왕 조지 3세에게 식민지의 권한과 요구사항이 담긴 선언문을 보냈지만 묵살당했고 그해 12월 보스턴 티파리 사건이 영국에 보복 조치를 가져오게 되면서 전운이 감돌게 되었죠. 1775년 제2차 대륙회의에서는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며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전쟁을 하기로 결정했고 1776년 7월 2일 제3차 대륙회의에서 자유롭고 독립된 연방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7월 4일에 독립선언문이 채택되었답니다. 이로써 현재 미국 동부에 있는 13개 주가 독립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7년간의 전쟁 끝에 1783년 파리 강화 조약에서 미국의 독립이 인정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는 놀러 안 가? 매년 독립기념일 때 가지 않았어? 작년에도 샌디에고 쪽에 놀러 갔었잖아. 올해는 쉬려고 놀러 가는 것도 좋은데 날까지 이렇게 푹푹 쪄대니 공항에서 지지고 볶고 비행기에서 지지고 볶고 할 생각하니까 아유 스트레스 받는 거 있지. 옛날에는 사람들 치이면서 돌아다니는 것도 괜찮았는데 이젠 공휴일에는 집에서 한가롭게 쉬는 게 더 좋아. 근데 나보다 남편이 더 가기 싫어해. 그래, 공휴일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그냥 쉬는 것도 꿀맛이지. 맛있는 거 해먹고 재미있는 영화 한 편 보고 가까운 불꽃놀이 하는데 가보고 그러면 되지 뭐. 청취자분들은 어떠세요? 점점 돌아다니는 게 스트레스로 다가오시나요? 특히 요새처럼 폭염주의보가 여기저기 내려진 때에는 더더욱 돌아다니면 불쾌지수만 높아져요. 한국도 서울에 이번 주부터 33도 이상 넘어가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던데 여기 이곳 메릴랜드는 한 2주 됐어요. 숨막히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요. 사방에서 덥다 하고 있으니 이럴 땐 집에서 휴가를 즐기는 것도 돈 안 들이고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거리마다 성조기가 물결을 치는 미국의 독립기념일. 독립기념일 하면 휘날리는 미국의 성조기가 떠올라요. 여기 미국에선 성조기를 보는 게 참 흔해요. 동네를 걷다 보면 미국 성조기가 걸려있는 집들 의외로 많거든요. 저희 옆집에도 성조기가 걸려있는 경찰이 살아요. 한국에 비해 미국인들의 성조기 사랑은 곳곳에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드러납니다. 워낙 보편화,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 미국 영토 안에서 관공서는 물론이고 그냥 일반 쇼핑몰이나 맥도날드, 버거킹 같은 상점 앞에도 성조기가 휘날리고 있는 것도 쉽게 볼 수 있어요. 심지어 바로 이웃 국가인 캐나다에서도 이주해온 미국인들이 집집마다 성조기를 내걸어두고 미국인 티를 내는 바람에 캐나다 국민들로부터 아주 유별나다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정도라고 하네요. 또한 미국 국기는 패션에도 많이 활용이 돼요. 독립기념일에는 성조기가 그려진 의상을 입는 시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마스크, 액세서리, 도시락 가방, 필통, 책가방 할 것 없이 성조기 프린트 물건도 쉽게 살 수 있어요. 예전 어느 신문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한국의 개천절에 대전 유성구 도안 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 수백 세대 중 태극기를 단 집은 한 곳뿐이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를 두고 명색이 우리 민족의 생일인데 입으로만 애국하는 거냐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관공서를 제외하고는 태극기를 단 곳이 드물었고 주택가에서도 국경일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태극기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는데 우리나라도 예전 월드컵을 통해 태극기가 오로지 국가적 행사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좀 더 태극기를 일상에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데리고 온다? 친근하게. 미국에서는 9월 11일의 참사와 같은 국가적 대재해 발생 시에는 뭐 당연하고요. 응원하던 연고지 팀이 큰 경기에 승리했을 때도 성조기를 들고 나와 신나게 흔드는 걸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보다 국기를 훨씬 가깝게 대하는 미국인들은 독립기념일날 작은 성조기를 들거나 국기 모양이 그려진 배지를 달고 셔츠를 입은 채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 많이 볼 수 있어요. 미국인들은 독립기념일을 축제처럼 즐겨요. 그 축제 분위기 중 하나가 바로 매년 열리는 핫도그 먹기 대회입니다. 해마다 미국 독립기념일에 열리는 핫도그 먹기 대회.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 TV에서 엄청난 핫도그를 입에 넣는 참가자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고 TV에서 이 광경을 보고 좀 충격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왜 저렇게 입에 쑤셔 넣으면서 대회를 해야 하나 이해가 안 갔죠. 어릴 때 먹는 걸로 장난치면 못 쓴다고 할머니한테 혼났는데 제 눈엔 그들이 장난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공식적으로 기록된 최초의 7월 4일 경연대회는 1972년 코니 아일랜드에서 처음 열렸어요. 매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열리는 미국을 대표하는 음식인 핫도그 먹기 대회는 주어진 10분 동안 가장 많은 핫도그를 먹는 참가자가 우승을 차지하는 대회예요. 룰을 좀 더 알려드려 볼까요? 5월에서 6월쯤 예선 대회를 진행한 뒤 여기에서 상위에 오른 참가자만 본선 대회에 진출을 해요. 경기 중에 일단 물과 기타 음료수는 허용이 돼요. 핫도그를 빨리 먹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또 핫도그에 빠질 수 없는 케첩, 머스터드, 다른 조미료를 넣는 건 허용이 되지만 참가자들은 보통 아무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맛있게 먹기보다는 하나라도 더 먹으려면요. 부분적으로만 먹은 핫도그도 포함이 되고 규정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씹히고 있는 핫도그라도 성공적으로 삼켰을 경우엔 자격이 됩니다. 먹은 걸로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음식을 지저분하게 먹거나 토를 할 경우 벌칙카드가 발급될 수 있는데요. 동점이 나오면 벌칙카드를 받은 사람이 지게 되겠죠? 이 대회의 유명한 챔피언, 전문 먹보라고 불리우는 조이 체스넛이라는 백인 남성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 대회들에서 15번인가 16번의 우승 경력이 있어요. 대단하죠? 이 남자는 지난 2007년 이후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대회의 우승을 놓친 적이 없는데 작년 2024년도엔 스폰서십 분쟁으로 참가 금지가 되었어요. 올해 다시 출전을 하는데 올해도 또 우승을 하겠죠? 재작년 대회에서는 10분 동안 핫도그를 무려 76개나 먹어치우면서 우승을 했어요. 그냥 우승도 아니에요. 2위인 제프리 에스파고가 고작 49개를 먹어치우는데 이 1등 남성은 무려 27개 차이로 승리를 거둔 거예요. 작년 우승자도 58개인가 그랬는데 와, 이 남자는 정말 압도적 우승이죠. 그렇다면 얼마를 주길래? 상금 궁금하시죠? 1위는 10,000불, 2위는 5,000불, 3위는 2,500불, 4위는 1,500불, 5위는 1,000불을 받습니다. 또한 최고 남성 경쟁자는 머스터드 옐로우 벨트를 받고 최고 여성 경쟁자는 핑크 벨트를 받아요. 저도 핫도그 좋아하는데 저는 5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7월 4일 휴일에는 불꽃놀이, 풀파티, 모닥불, 카운티 박람회, 바베큐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공휴일이면 온 동네에 숯불 냄새가 아주 코를 찔러요. 앞서 소개해드린 핫도그 대회도 있듯 아무래도 다른 음식보다는 준비 시간도 짧고 여러 재료가 필요하지도 않고요. 먹음직스러운 토핑을 충분히 올려주면 더욱 완벽한 핫도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7월 4일에 많이 먹어요. 핫도그 말고도 7월 4일에는 미국에서 주류 소비가 가장 많은 휴일로 꼽히기도 합니다. 맥주와 와인 소비가 16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8천억 원에 이른다고 해요. 외국인들은 공휴일에 햄버거, 소세지 정도 바베큐를 한다면 우리 한국인들은 무조건 고기죠. 댁에서 바베큐 하시는 한인분들 많으실 텐데 집에서 바베큐 구울 때 누가 구워요? 당연히 남편분이 하시겠죠? 울 집선 내가 다 하는디? 그런데요, 옆에서 시중 두는 게 더 힘들어요. 바베큐 하는 사람은 티라도 나죠? 옆에서 집게 갖다 줘, 접시 갖다 줘, 고기 갖다 줘, 부엌으로 밖으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바베큐 하는 남편 땀 닦아줘야죠. 상추 싸서 입에 넣어줘야죠. 조수가 더 힘들어요. 미국에서 바베큐는 다른 요리와는 달리 남자들의 일로 취급이 되는데요. 미국뿐이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바베큐는 남자들이 맡아서 하죠. 사회 심리학적으로 야외에서 한다는 점, 장작을 쪼개서 불을 피운다는 점, 큼직한 덩어리의 고기를 요리한다는 점 등이 남성적인 매력으로 여겨지기도 하고요. 바베큐 요리를 할 때에는 숯불로 달궈진 화덕이 뜨거워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 남성들이 요리하는 것이 더 제격이다 싶기도 하지만 이 바베큐 요리를 남성들이 하게 된 관습에도 역시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래전 인간이 수렵 생활을 하던 시대에 사냥을 통해 얻어온 고기를 공정하게 분배해 나누어 먹었던 데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사냥감을 모닥불 앞에서 분배하는 것은 남성의 역할이었는데 이것이 세대를 이어 내려와 오늘까지도 바베큐를 먹을 때는 남성이 고기를 굽고 잘라서 서비스해야 한다는 것이 매너로 굳어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바베큐 파티에서는 반드시 고기에 불을 보면서 서비스하는 것은 거의 예외 없이 남성들의 몫입니다. 비록 먼 옛날처럼 밖에서 힘들게 사냥해온 고기를 모두에게 나누어 준다는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은 아닐지언정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불을 지피고 먹기 좋게 고기를 썰어낸다는 그 마음만큼은 요즘 남성들도 옛날의 인디언들 못지 않겠죠? 바베큐만큼이나 독립기념일을 연상케 하는 또 하나는 불꽃놀이예요. 하지만 어디를 가도 이런 날은 미어 터집니다. 주차도 힘들고요. 그러니 오후 9시에 시작하는 불꽃놀이를 더 잘 보기 위해 오후 4시부터 떼약볕 아래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불꽃놀이는 시중에서도 쉽게 구입해서 즐길 수가 있어요. 이 시기가 오면 쇼핑몰 주차장에 불꽃놀이를 파는 트럭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프리웨이를 타고 달리다가도 전광판에 불꽃놀이 판다는 표지판도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만 해도요, 폭죽이나 불꽃놀이를 사서 공터나 공원에서 몰래 터뜨리기도 했는데, 또 집 앞에서 시끄럽게 불꽃놀이를 해도 크게 컴플레인을 한다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주민들도 없었는데 요샌 맘대로 그렇게 하다가는 아주 큰일 날 거예요. 시중에 파는 작은 불꽃놀이 세트 한 50불짜리 보면요, 종합 선물 세트 같은데 종류도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한 여러 가지 불꽃놀이가 들어있어요. 아주 콩알만한 콩알탄에서부터 하늘 위로 높이 치솟아 오르는 나름 규모가 있어 보이는 불꽃까지 터지면서 소리가 엄청 큰 것도 있고요. 화약 냄새가 정말 아주 지독한 것도 있어요. 서서히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 한 해 중 가장 많은 양의 화약을 소모하는 불꽃놀이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죠. 동네 여기저기서 펑펑 터지는 소리가 아주 요란해요. 약간 지대가 높은 곳이면 저 멀리 터지는 다양한 불꽃놀이를 볼 수가 있어요. 사용량이 최고인 만큼 형형색색의 화려한 불꽃이 장관을 이루는 건 당연한 일인데, 가끔씩 사고가 터지는 까닭에 지역에 따라서 불꽃놀이가 금지된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곳에서는 독립기념일을 불꽃놀이로 끝을 맺죠. 올해는 독립기념일이 금요일이라 또 금토일 롱 위켄드가 되겠네요. 워싱턴 윤준의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